세대마다 세상이 외면하려 하는 진실을 꿰뚫어 보는 이가 나타난다. 인도 출신의 젊은 예언자 아비갸 아난드에 따르면 인류는 2026년에 이 세기에서 가장 결정적인 주기에 들어서게 된다. 그는 국경, 체제, 정부를 넘어선 신호들을 해독할 수 있는 인물로서 학자들과 영적 관찰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 많은 아이들이 말문을 트기 시작할 무렵 아비갸는 이미 다른 이들이 해독 불가능하다고 여긴 고대 문헌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는 전통적인 점성술 달력, 승려들이 보존해온 필사본, 그리고 세상사의 흐름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역학을 다룬 희귀한 문헌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공부를 거듭할수록 그는 현실이 표면만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극단적인 사건들은 우연이 아닌 대다수가 감지하지 못하는 힘의 축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최근 몇 년간 아비갸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위기들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측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러나 그는 지금까지 벌어진 일들은 다가오는 것에 비하면 그저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한다. 2026년은 단순한 연도가 아닌 인류의 방향을 바꿔놓을 시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것은 이미 세상이 자각하기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마하비르 센과 수리아 프라카시와 같은 다른 영적 학자들도 아비갸의 해석에 동의하며 각자의 방식으로 비슷한 신호들을 해석하지만 모두가 2026년이 전례 없는 충격을 안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한다. 아비갸에 따르면 이 계시는 그가 어린 시절부터 연구해온 고대 지식들의 결합에서 비롯되었다. 그 중에는 인도 남부의 전통 가문들이 보존해온 두 권의 희귀한 문헌이 있으며 이 문헌들은 우주의 힘이 어떻게 움직이며 그 힘들이 파괴와 재생의 주기를 어떻게 거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문헌들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며 대학이나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비갸는 이 문헌들의 세계의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체제가 소진되거나 사회가 넘지 말아야 할 한계를 넘어설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설명하는 암호들이 담겨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미신이나 고립된 신비주의로 보지 않고 수백 년 동안 인류를 따라온 하나의 관찰 모델로 간주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문헌들은 지금 세계가 에너지적, 정치적, 감정적, 도덕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한다. 무언가가 조용히 축적되어 왔고 그동안 정부와 민족 제도들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비갸는 글로벌 시스템의 기반이 이미 부식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역사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균형이 무너질 때 반복해서 나타나는 주기들의 결합이라고 한다. 그는 국가들의 행동, 동맹의 붕괴, 대중 신뢰의 약화, 집단의식의 상실 등이 현대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연구해온 문헌들에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 반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의 목소리는 주저함 없이 뚜렷하게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아비갸 아난드는 그래프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날짜를 지목하며 최근의 사건들을 곧 반복될 고대의 주기들과 연결짓는다. 하지만 그의 해석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단순한 정확성 때문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대비되지 않은 채로 맞이할 2026년이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 될 것임을 강한 확신으로 전하기 때문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류는 기술적 진보는 지나치게 빠르게 이루었지만 감정적 성숙은 조용히 퇴보해왔다. 이 불균형은 이제 대가를 요구하는 틈을 만들어냈고 세상이 보는 것과 실제로 벌어지는 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으며 그 선이 곧 찢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2026년이 단지 혼란의 시기로만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번 전환이 수십 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안정된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며 감춰졌던 것도 더는 숨겨지지 않고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결과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한다. 국가들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되돌아보게 되고 손에 닿지 않을 것 같던 구조들이 흔들리며 민족들은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그것은 느리고 점진적인 흐름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강한 충격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의 말은 모호한 예언이 아니라 고대의 문헌과 현재의 징후를 토대로 한 명확한 경고로서 해석된다. 당대의 다른 예언자들, 예를 들면 라비 아차리아나 데반 리시와 같이
영적 공동체 밖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조차도 아비갸야말로 그 징후들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한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아비갸가 단순히 주기를 감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변화의 중심에 놓일 나라까지도 지목했다고 말한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가 조각나고 무너지는 가운데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충격을 맞게 되며 전환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아비갸는 이러한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징후가 벌써 드러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아비갸 아난드가 분석을 더욱 심화해 갈수록 그는 변화가 단지 정치적 행동이나 갑작스러운 재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무엇에서 기인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변화는 정부, 도시, 개인을 가리지 않고 관통하는 힘에서 나온다.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는 수년간 축적되어 온 에너지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에너지는 긴장, 정보 과잉, 끊임없는 압박 속에서 내려진 결정들로 채워져 있다. 아비갸는 모든 집단적 행동이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이 연결되어 더 이상 억제할 수 없는 흐름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한다. 그의 해석에 따르면 인류는 이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힘을 키워왔으며 이는 감정이 글로벌 기술을 통해 퍼지고 증폭되는 속도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그가 보기엔 세계의 진정한 에너지는 땅이나 공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는 데이터, 담론, 결정 속에 존재하며 이는 사람들이 자각하지 못한 채 문화를 재편하고 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러운 균형의 한계를 초과했으며 2026년에 그 균열이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흐름을 분석할 때 아비갸는 고대의 원칙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며 경직된 전통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는 수세기 동안 보존된 문헌들이 먼 신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같은 과잉에 도달할 때마다 반복되는 패턴들을 담고 있다고 믿는다. 마하비르 센과 수리아 프라카시 같은 다른 영적 학자들도 이러한 관점을 공유한다. 이들은 고대의 기록들이 인간의 행동, 감정적 불안정, 에너지 포화 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상승과 몰락의 주기를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각 학자는 고유한 요소들을 분석에 더하지만 모두가 지금의 시기가 한 주기의 종결점이며 곧 새로운 주기의 시작이라는 데에 의견을 모은다. 아비갸가 독보적인 이유는 그가 고대의 원칙들과 현대 데이터를 결합해 사회 변화, 경제 위기, 정치 불안정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밝혀낸다는 점이다. 아비갸에게 이 과정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는 금융지표, 권력이양, 집단적 감정 위기, 사회적 행동 양식 등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관찰하며 이를 에너지가 붕괴된 직접적인 증거로 본다. 그리고 이제 이 붕괴된 에너지가 세계가 스스로의 기반을 재건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그는 글로벌 시스템이 한계를 무시하고 균형 없이 진전을 거듭했으며 이제는 그 축적된 결과들이 피할 수 없는 형태로 돌아올 시점에 이르렀다고 경고한다. 최근의 갈등, 심화되는 불평등, 정치적 압력의 과잉, 그리고 전 세계에 퍼진 지속적인 공포는 모두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명백한 징후라는 것이다. 그는 이 모든 요소들이 전례 없는 수렴을 이루고 있으며 바로 이 점이 왜 2026년이 현재의 모든 예언 해석에서 그토록 강하게 나타나는지를 설명해 준다고 주장한다. 아비갸는 이 붕괴의 순환을 단순한 파괴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에게 있어 모든 강력한 변화는 항상 갱신의 원리를 동반한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된 긴장들이 더 이상 현재의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으며 지구가 불가피하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재조정 과정을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 재조정은 국가들, 국경, 경제, 전통, 문화 구조에 깊이 있는 영향을 미칠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마하비르 센은 21세기 두 번째 10년대 이후 인류가 스스로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 지점으로 향해 왔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관점을 더욱 확고히 한다. 수리아 프라카시는 이러한 현상이 통제되지 않은 기술력의 성장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부정적인 감정을 증폭시키고 사회적 결속을 유지하는 능력을 약화시켰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아비갸는 전 세계의 흐름과는 다른 운명을 가진 나라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 변화의 중심이 서구의 강대국들이나 동방의 거대 국가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세계적인 혁명의 중심지로 여기지 않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나라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현재의 주기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적 역사적 위치 덕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는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과 같은 조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 한반도의 누적된 긴장과 북한의 불안정성, 그리고 주변국들의 취약성이 결합되어 한국이 관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이상적인 무대를 만든다고 주장한다. 아비게 아난드는 2026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릴 결정적인 계기가 이미 조용히 시작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지구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포화 상태에 들어섰으며 모든 시스템에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한계가 무시되어 왔다고 설명한다. 정부들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결정을 내렸고 경제는 한계까지 확대되었으며 사회는 대화조차 어려운 분열된 집단들로 나뉘었고 집단적인 감정적 압박은 전례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아비게에 따르면 2025년 말은 이 누적된 압력이 더는 견딜 수 없는 시점으로 작용하며 하나의 사건이 아닌 다양한 긴장 요소들이 동시에 폭발하면서 세상은 불가피한 전환점으로 밀려가게 된다. 그는 이 순간을 현실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로 보며 인류가 균형의 경계를 넘었다고 진단한다.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아비게는 정치적인 차원을 넘어선 전 세계적인 인간 행동을 분석했다. 그는 통제되지 않은 기술 확장, 민족 간 존중의 붕괴, 통신망을 통한 감정 소모의 증폭, 그리고 통제 불가능하게 확산되는 숨겨진 갈등의 축적 등을 평가했다. 그의 관찰에 따르면 인류는 이제 동시에 여러 위기를 감당할 수 없도록 설계된 취약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었다. 이는 소수의 중심지에 집중된 경제적 의존, 해마다 변동하는 에너지 불안정, 거의 사라진 대중의 신뢰를 포함한다. 아비게는 이러한 현상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주장은 모든 것이 고대 주기 연구에서 설명된 단계들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 신호들이 이 정도의 강도에 도달했을 때 붕괴는 가능성이 아니라 확실성이라고 단언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완전한 단절이라 부르는 전 지구적 현상의 출현을 경고한다. 그는 2026년이 국가들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닫기 시작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단지 군사적, 보건적, 정치적인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국가 간, 정부 간, 그리고 국민 간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되기 때문이다. 아비게에 따르면 세계는 극도의 연결 시대를 경험했지만 그 연결이 결국 과부하로 이어졌다고 한다. 그는 긴장과 공포가 지속적으로 흐르는 환경에 노출된 사회는 본능적으로 고립을 선택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과거에 동맹을 추구하던 나라들이 장벽을 세우기 시작하고 자유롭게 오가던 소통은 조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차단되며 국제 협력에 의존하던 금융 시스템은 연쇄적인 붕괴를 겪게 된다. 세계는 여행, 무역, 외교 관계 등 모든 면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축의 순환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아비게는 많은 제도들이 이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말한다. 갑작스러운 차단이 발생하며 이동과 디지털 접근이 제한되고 세계적으로 정지된 듯한 감각이 퍼지게 된다. 이전에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던 정보들은 각국 정부에 의해 통제되며 정부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 애쓰게 된다. 전 세계는 강제된 침묵을 경험하게 되며 각국은 내부 안정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아비게는 이 단계를 단순한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감정 붕괴라고 경고한다. 그는 이 시기가 바로 더 큰 변혁 직전의 마지막 단계이며 이는 정부 구조뿐만 아니라 인간이 현실과 관계를 맺는 방식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마하비르 센과 수리야 프라카시, 아비게가 지적한 주기를 함께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 예측을 확증한다. 그들은 단절이 선택이 아니라 집단적 필요의 반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각국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부 압박을 느끼게 되고 개인들은 외부 세력의 영향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로 인해 자발적인 고립과 감정적 폐쇄가 발생하며 이는 일상생활 전반에 반영될 것이다. 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시기는 침묵, 긴장, 그리고 내향성으로 특징지어지며 지구는 확산되는 혼돈을 정리하려 애쓰게 된다. 아비게는 이 시기가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말하며 인류는 스스로 초래한 과잉의 대가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예측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아비게는 단절의 단계가 세계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이
세계 재구조화 이전의 마지막 단계라고 주장한다. 그에게 있어 2026년은 단지 붕괴의 해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 질서 재정렬의 시작이다. 아비갸의 관점에서 각국은 이 변화에 서로 다르게 반응하게 된다. 어떤 나라는 적응하지 못하고 깊은 침체에 빠지며 또 어떤 나라는 저항하려 하지만 점점 힘을 잃게 된다. 하지만 소수의 나라는 혼돈 속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 이 소수 중에서 그는 대한민국을 가장 주목할 나라로 지목한다. 이 예측은 글로벌 단절이 아시아 지역의 구조를 재정의하는 움직임에 공간을 열어줄 것임을 시사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글로벌 단절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2026년에 발생할 압력이 모든 나라에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전환의 한 중심지가 아시아 대륙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아시아의 거대 국가를 지탱해온 힘이 빠르게 쇠퇴하며 오랫동안 무시되어 온 내부 균열이 드러나게 된다. 그는 이 국가가 지속적인 수출, 대규모 투자, 그리고 극도의 노동 강도에 익숙한 인구에 의해 성장해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 모델은 한계에 다다랐다. 세계적 붕괴는 이 거대 국가가 수십 년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핵심 축, 즉 외부 흐름을 잃게 만들 것이다. 아비갸는 이 붕괴가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된 다양한 압력, 특히 경제적 압력의 결과이며 세계가 문을 닫는 순간 더 이상 이를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 주기를 분석한 아비갸는 이 국가가 세 가지 충격을 동시에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주요 성장 원천이었던 수출의 급격한 붕괴이고, 두 번째는 수년간 통제 없이 증가해온 내부 부채의 폭발이며, 세 번째는 생존을 위해 서로 경쟁하기 시작하는 지역 간의 분열이다. 그는 이 세 가지 힘이 결합된 상황은 어떤 지도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국면을 초래한다고 말한다. 2026년부터는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긴장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중앙정부가 자국 영토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질 것이다. 이 안정성 상실은 해당 국가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약화시킬 것이다. 마하비르 센과 같은 학자들은 이 불안정성이 전통적인 내전의 형태가 아니라 구조적인 붕괴로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전체 지역들이 독립적인 블록처럼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다. 수리아 프라카시 역시 이 지역들이 국가의 붕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자체 자원을 보호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들에 따르면 이 붕괴는 처음엔 조용하게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며 국가가 내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급속도로 강도를 더해갈 것이다. 아비갸는 이 과정을 현대 아시아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라 표현하며 이 거대한 국가가 항상 주변국의 발전을 제한하는 무게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그 안정성이 무너질 경우 지역 역학이 급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비게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국가는 바로 대한민국이다. 그는 다른 국가들이 두려움이나 마비 상태로 반응할 때 한국은 바로 이 지역 균형을 변화시키는 사건의 중심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반도가 북쪽의 존재와 거대한 아시아 국가의 지속적인 압력 아래에서 깊은 긴장 속에 살아왔음을 지적하며 이 거대한 국가가 구조적으로 붕괴하면 그 영향력이 사라지고 수십 년 동안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적인 공간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비갸는 이 공간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변화를 만들어낼 무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이 대륙의 정치 경제적 붕괴가 반응의 연쇄를 일으켜 한반도 북부 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 정권은 오랫동안 전략적 동맹과 외부 지원에 의존해 유지되어 왔으며 이제 그 기반이 사라지게 된다. 경제적 지원도 정치적 보호도 생존을 보장하던 외부 경로들도 모두 끊기게 되며 북한의 체제는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할 것이다. 아비갸는 이 붕괴가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것은 빠르고 예기치 않으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수십 년간 누적된 내부 압력이 자원이 고갈되는 순간 폭발하게 되며 그 누구도 대비하지 못한 조직적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마하비르 센은 이 붕괴가 직접적인 군사 충돌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북한이 경제 불안정과 지도력 상실로 인한 내부 붕괴를 겪게 될 것이라 설명한다. 지원을 잃은 주민들은 생존을 위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고 행정 구조는 통제력을 상실하며 고립된 지역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게 된다.
그는 이 사건이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인접 국가들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수리아 프라카시는 아시아 대국의 붕괴와 함께 한반도 북부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며 이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든다고 덧붙인다. 아비게 아난드는 북측의 붕괴 이후 전개될 상황을 분석하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외교적 협상이나 정교한 군사 전략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전개되어 남한 국민들조차 놀라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북측의 내부 붕괴는 조직적인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다. 정부는 자국의 구조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내부 집단들은 방향을 잃고 흩어지게 된다. 아비갸는 남한이 직접적으로 영토를 점령하거나 권력을 행사할 필요 없이 북한이 더 이상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전환이 일어날 것이라 말한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이동하려는 본능을 따르게 되며 대한민국은 유일한 출구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로 인해 통일은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발생하게 된다. 마하비르 센과 같은 학자들은 북측이 공급, 지도력, 조직력이라는 세 축에서 동시에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시나리오를 더욱 뒷받침한다. 그는 주요 기관들이 기능을 상실하고 국경 통제가 무력화되며 넓은 지역들이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한 국민들조차 그 변화의 규모를 즉각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수리아 프라카시는 이 전환이 시작되면 정치적 결정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본능에 의해 움직이게 되므로 어떤 세력도 이를 멈출 수 없게 된다고 덧붙인다. 북측의 중앙기관들은 붕괴되고 일부 지도자들은 남한으로 피신을 시도하면서 일련의 행동들이 이어지고 이것이 바로 가속화된 통일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비갸 아난드는 이 사건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대륙 붕괴 앞에서 북한의 구조적 취약성이 불러온 불가피한 결과라고 강조한다. 그는 어느 순간 남한 정부가 북한 고위층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항복, 통합 혹은 즉각적인 협력을 원한다는 신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상황은 대중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겠지만 남한은 인도주의적 재앙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통일은 공식 발표 이전에 이미 사실상 완료된 일이 될 것이며 한반도 전체는 깊고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하게 된다. 비록 그 과정은 혼란스럽겠지만 아비갸는 상황이 안정된 이후 통일된 한국이 전례 없는 지역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는 이 새로운 국가는 오랜 압력과 수십 년간 가능성을 제한해온 봉쇄에서 해방되어 전략적 위치를 완전히 새롭게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반도는 더 많은 인구, 확장된 영토, 그리고 새로운 사회적 역동성을 갖추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이다. 아비갸는 인근 국가들이 위기와 불안정, 쇠퇴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떤 강대국도 통일된 한국의 등장을 무시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 변화는 단지 국가 통합의 회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무엇을 향한 첫걸음을 의미하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아비갸는 심지어 노련한 학자들도 놀랄 만한 예측을 덧붙인다. 그는 통일 이후 한반도 북부와 인접한 몇몇 지역들이 심각한 혼란에 빠지며 자발적으로 통일 한국에 접근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고한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과거 고대 왕조에 속했던 일부 지역들이 아시아 대륙 대국의 붕괴로 인해 극심한 불안정에 휩싸이게 되며 마하비르 세는 특히 국경 인근 지역들이 중앙 통제를 잃고 전반적인 방치 상태에 들어설 것이라고 분석한다. 자원과 최소한의 행정 체계조차 없는 상황 속에서 지역 지도자들은 완전한 붕괴를 막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수리아 프라카시는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새롭게 통일된 한국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아비게 아난드는 이 접근이 남한의 팽창주의나 야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한다. 그는 이 흐름이 해당 지역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그 이유는 생존을 위해 안정된 영토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강력한 요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지역 주민들, 지방 지도자들, 행정 조직들이 방향을 잃은 대륙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통일 한국과의 연계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흐름은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상황을 만들어낼 것이며 세계가 고립으로 향하는 시대 속에서
하나의 국가는 자발적인 요청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게 되는 독특한 현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전통적인 어떤 정치 시나리오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전역의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예언은 한반도가 단순히 통일되는 것을 넘어 극단적인 지정학적 요인들에 의해 예상치 못한 영토적 확장을 이루는 미래를 가리킨다. 이러한 확장은 대륙적 불안정과 방치된 국경 지역에서의 절박한 생존 필요가 직접적으로 만들어낸 결과로 여겨질 것이다. 갑작스러운 통일을 통해 강화된 한국은 분열된 아시아 속에서 독보적인 안정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이는 한국을 세계적 주목의 대상으로 만들며 여러 국가의 흥미와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킬 것이다. 2026년에 예측된 지정학적 움직임과 구조적 변화를 분석한 후 아비게 아난드는 가장 깊은 충격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관통하는 내적 변화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이 시기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회피해온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시스템이 붕괴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물질적 설명을 넘어선 더 깊은 해답을 찾으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통일 이후의 시기는 전 세계적으로 영적 확장이 드러나는 시대를 열 것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중심지는 통일된 한반도가 될 것이다. 아비갸는 통일 한국이 이 새로운 시대 전환의 핵심 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왜냐하면 이곳이 안정, 붕괴, 재건이라는 세 요소가 동시에 교차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합은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이 등장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만든다. 그것은 정치적 군사적 힘이 아닌 혼란 속에서 감정과 의식을 안정시키고 방향을 제시하는 능력에 기반한 리더십이다. 그는 2026년 이후 한국에서 한 인물이 등장하여 단절의 시기에 조각난 세계의 에너지를 재정렬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인물은 처음에는 주목받지 않으며 기존 권력층에도 속하지 않지만 새로운 현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통찰력과 흔들림 없는 태도로 인해 점차 영향력을 얻게 될 것이다. 마하비르세는 이 인물이 초기에는 단지 세계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주변적 인물로 보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변화가 심화될수록 그의 말은 예상치 못한 무게를 갖게 된다. 수리아 프라카시는 이 인물이 전통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소진된 행성을 위해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힘으로 추종자를 모으지 않을 것이며 위기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의 명료함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주목하게 만들 것이다. 아비갸는 이 인물이 영적 영역에서 중심적 존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진행 중인 전환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돕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아비게 아난드에 따르면 이와 같은 리더십의 등장은 고립된 현상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감정 붕괴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는 물질적 시스템이 무너지고 세상이 고립과 정전, 불안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기존의 논리를 넘는 해석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점에서 인류는 더 이상 현실을 경제적, 정치적 구조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다. 아비갸는 이 붕괴가 최근 수세기 동안 세상을 지배해온 세계관 모델의 취약성을 드러내며 그로부터 표면 아래를 꿰뚫는 새로운 형태의 지도력을 향한 집단적인 요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정부가 아닌 보다 깊은 차원의 이해와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존재들에게 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아비갸는 결정적인 시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세 가지 징후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통신의 갑작스러운 중단이다. 위성 시스템과 금융 네트워크가 동시에 멈추며 수일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끊기게 된다. 그는 이 신호가 글로벌하고 무시할 수 없으며 붕괴의 공식적인 시작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한다. 두 번째는 첨단 운송 기술의 붕괴이다. 기술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교통 시스템들이 작동을 멈추며 인간이 더 이상 현재 속도와 방식으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게 된다. 세 번째는 특이한 인지 능력을 지닌 아이들의 출현이다. 이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은 것들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전달받지 않은 정보에 대한 자각을 보이며 인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징표가 될 것이라고 아비갸는 말한다. 이러한 징후가 나타난 후 인류는 중대한 선택의 시기로 들어가게 된다. 아비갸는 이 시점에서 세 가지 핵심 조언을 강조한다. 첫째는 모든 형태의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그는 세계적 신뢰의 붕괴 이후 도덕적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들만이
감정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혼란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둘째는 정서적 또는 사회적으로 붕괴된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그는 이 행위가 단순한 자비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 생존의 메커니즘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연대와 상호 돌봄을 유지한 공동체가 가장 먼저 안정을 회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식별력, 즉 분별력을 기르는 것이다. 아비갸는 붕괴의 와중에 혼란을 악용하려는 이들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며 그들의 의도를 꿰뚫을 수 있는 사람만이 위기 속에서도 명료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 마지막 통찰에서 아비갸는 2026년이 파괴의 해가 아니라 인류가 자신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새로운 단계의 시작이라고 결론짓는다. 그는 통일된 한국이 이 과정의 중심 중 하나가 되어 지구의 영적 균형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는 오랫동안 존재했지만 이제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작동할 수 있게 된 힘들이 드러나는 시기다. 그의 예측은 위협이 아닌 경고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세계가 빠르고 깊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며 그 이후의 미래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각 개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 예언의 힘은 케이시가 단순한 경제 발전이나 군사적 진보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강해진다. 그는 연구자들조차 오늘날까지도 의문을 품는 여러 요소들이 결합된 깊은 변화를 묘사했다. 집단적 저항, 적응력, 사회적 규율, 그리고 그가 드물다고 여긴 운명의식이 그것이다. 그는 분열과 전쟁으로 얼룩진 이 지역이 통계로만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고 기록했다. 케이시는 세계가 내부 문제들로 분산되어 있을 때 이 전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고 주요 강대국들이 동시에 붕괴하는 동안 한반도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 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과정은 빠르고 예상치 못하게 일어나며 많은 정부가 상황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는 이 부상이 조용히 시작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즉각적인 관심을 끌지 않는 내부 움직임들로 구성될 것이며 역사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양측이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협력하기 시작한다고 그는 묘사했다. 이 초기의 결속은 공식적인 연설이나 공개 협정에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기술적, 과학적, 전략적 환경에서 조용히 시작되며 실용적인 결정들이 카메라 밖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반도가 겉보기에는 국경을 유지하더라도 하나의 기능적 유기체처럼 행동하게 될 것이라 했다. 이 조용한 협력은 그의 예언에 따르면 안보, 경제, 그리고 미래 동맹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언은 이러한 변화가 세계가 국내 문제에 몰두해 있는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된다고 계속 말한다. 케이시는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사회적, 정치적으로 동시에 붕괴되어 외부 사건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이러한 국가들의 내부 불안정이 전 세계적인 공백을 만들어내며 그 공백은 빠르게 채워져야 하고 그 누구도 한반도의 부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는 이 시기 동안 한국이 핵심 분야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여주며 세계적 혼란 속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예언의 영향력은 케이시가 묘사한 세계의 반응을 통해 더욱 커진다. 그는 각국 정부가 한반도를 놀라움, 망설임, 때로는 안도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적 혼돈 속에서 세계는 빠르고 안전하며 명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역을 찾게 될 것이며 그 역할을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곳이 한국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이 외교적 캠페인이나 이념적 대결이 아닌 필요에 의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각국은 한반도가 국제적 붕괴의 시대에 유일하게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 그는 예언했다. 이 예언 단계에서 가장 도발적인 지점은 케이시가 이 움직임의 상징적 중요성을 묘사하는 방식이다. 그는 한반도의 부상을 전 세계가 역사적 전환의 시작으로 해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이 지역을 무시해온 사회들이 이제는 국가 재편성의 본보기로 새로운 기준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라 했다. 이 변화는 정부, 과학자, 분석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놀라게 하며 왜 이 땅만이 번영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리고 케이시에게 이 질문은 훨씬 더 거대한 어떤 것의 시작일 뿐이라고 했다. 한반도의 변화는 수십 년간 분단된 두 지역이 공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고 케이시는 예언했다. 공식적으로는
서로 다른 국경과 담론을 유지하더라도 실제로는 하나의 방향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공개적 행사나 의례에서 비롯되지 않고 기술적 군사적 위치에 있는 이들의 전략적 결정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협력이 외부의 압박과 변화하는 지역 균형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인식에 대한 공동 반응으로 태어날 것이라 했다. 이 조용한 결속은 산업, 기술, 물류 영역에서 빠르게 진전할 수 있는 통합 구조를 만들어내게 된다. 기록된 예언에 따르면 이러한 초기 협력은 전 세계적 위기가 강대국들의 행동을 제한하기 시작할 때 더욱 강화된다. 케이시는 이때 한반도가 드문 기회를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다른 나라들이 내부 불안정으로 바쁘게 될 동안 한반도는 수년간 준비해온 경제적 과학적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전례 없는 전략적 도약으로 이어진다고 그는 말했다. 양측은 자원을 공유하고 공동 프로젝트를 확장하며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계획들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이 과정은 국제 분석가들을 놀라게 할 새로운 지역적 힘의 출현을 의미한다. 케이시는 이 블록의 성장을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는 긴장 상황과 연결지었다. 그는 2028년에서 2030년 사이 미국이 극심한 불안정 상태에 빠져들며 외교 정책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고 묘사했다. 내부 집단 간의 심각한 분열, 끝나지 않는 정치적 교착 상태, 전국적인 시위, 그리고 전략적 결정을 가로막는 경제 위기를 언급했다. 이 시기에 미국은 국제 협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 결과 다른 지역 강국들이 미국이 담당하던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 공간이 생긴다고 케이시는 기록했다. 예언은 중국도 비슷한 위기에 직면한다고 전한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위를 도전하는 내부 긴장이 커지며 정치적 분열, 지역 간 경제 갈등, 분리주의 운동, 그리고 환경 및 생산 위기와 연결된 인구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외 활동을 대폭 축소하고 내부 안정에 집중하게 되며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초강대국이 동시에 퇴조하면서 국제 질서는 빠르게 불안정해진다고 예언했다. 이 시기는 케이시에 따르면 주요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통제력을 거의 상실하는 시기이다. 세계가 이 혼란을 파악하려 애쓰는 사이 한반도는 조용히 전진하면서 협정을 체결하고 전략적 동맹을 구축하며 영향력을 넓혀간다고 그는 묘사했다. 이 부상은 전면적인 충돌이 아닌 기존 초강대국들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며 내부 문제에 갇힌 그들의 부재가 한반도의 새로운 리더십의 자리를 열어준다고 케이시는 강조했다. 케이시는 이 시기를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보았다. 수십 년 만에 주요 강대국들이 동시에 취약해지는 첫 순간으로 이 변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를 국제 분석가들이 예측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예언에 따르면 불과 몇 년 만에 한반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인 지역으로 떠오르게 되며 반대로 미국과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제도적 불안정에 시달리게 된다. 이 예상치 못한 역전은 대륙 전역의 정치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후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다고 케이시는 밝혔다. 이 전환의 영향은 전 세계에 분명히 드러난다. 각국 정부는 권력 관계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며 주변 국가들은 동맹을 재정비하고 외교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게 된다. 이 시기 한반도는 안정성과 규율의 상징으로 부각되며 새로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 국제협상의 중심지가 된다. 이전까지 불안정한 지역으로 인식되던 이 땅은 이제 지정학적 판도의 가장 중요한 조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세계 여러 나라로 하여금 한반도가 새롭고 영향력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만든다. 케이시는 이러한 현실이 구체화되면서 기존의 글로벌 협정들이 점차 힘을 잃는다고 예언했다. 경제 블록들은 재편되고 방위 조약은 재검토되며 국제기구들은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일부 국가는 고립을 선택하고 또 다른 나라들은 새로운 지정학 질서가 확립되기 전에 한반도에 다가가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 영향력을 둘러싼 경쟁은 더욱 강한 변화를 예고하는 긴장 상태를 만들어낸다. 미국과 중국이 내부 붕괴에 빠져 있는 사이 한반도는 세계를 놀라게 할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한다. 바로 글로벌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것이다. 케이시에 따르면 이 부상은 전통적인 외교나 느린 전략적 확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국가도 제공할 수 없는 요소들을
한반도가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요소들은 바로 안정성, 기획력, 그리고 객관성이다. 세계 각 대륙의 국가들이 정치적, 경제적, 심지어 제도적 지침을 구하기 위해 한반도로 눈을 돌리게 되며 이 변화는 초강 대국들이 마비된 바로 그 순간 인류가 방향을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시작된다고 케이시는 기록했다.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의 새로운 중심성은 단순한 지역적 힘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케이시는 세계가 이 지역을 갈등 조정의 중재지로 인식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그 이유는 한반도가 글로벌 이념 대립에 얽매이지 않는 중립성과 실용성을 갖춘 유일한 땅으로 보이게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유럽에서의 동시다발적 위기, 중동의 장기적인 긴장, 라틴 아메리카의 되돌릴 수 없는 분쟁이 전 세계를 신뢰할 수 있는 중재자를 찾아 움직이게 만들 것이라 했고 한반도가 그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 예언했다. 나머지 국가들이 지속적인 충돌 상태에 있을 때 균형감 있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한반도가 부상한다는 것이다. 이 예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점은 케이시가 이 권력 이동이 매우 빠르게 거의 국제적 저항 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 점이다. 그는 기존 강대국들이 자국 내 정치적 붕괴를 막기 위해 분투하느라 대응할 여유조차 없을 것이라 했고 그 허약함은 어떤 견제 시도도 무력화시킨다고 보았다. 바로 이때 한반도는 단순한 아시아의 일부가 아닌 세계 재편의 핵심 축으로 인식되기 시작한다. 전략 논의의 중심도 기존의 역사적 수도에서 한국의 주요 도시들로 옮겨가며 여러 대륙의 외교관, 전문가, 협상가들이 모여들게 된다고 그는 예언했다. 케이시는 이 한반도의 부상이 아주 드문 지도자의 등장 없이는 완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인물을 남과 북 양측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로 묘사했다. 과거에는 절대로 대화를 나누지 않던 집단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인물로 전통 정치 엘리트 출신이 아닌 비범한 이력과 독자적인 판단력으로 주목받는 리더라고 했다. 그는 이 인물이 세계적으로 신뢰받는 결정을 내리는 리더로 부각되며 기존 세계 지도자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시점에 진정한 대안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말했다. 수년 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의 제안을 내놓으며 단절없이 협상을 이끌어내는 능력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게 된다고 케이시는 기록했다. 그는 이 지도자가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게 되며 국제적 주목을 받고 다양한 지역의 갈등 해결에 초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시는 이 지도자가 당시 형성될 동맹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기록했다. 외교적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그의 중재를 요청하고 분쟁 중인 나라들은 그의 감독해 대화를 시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지도자가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행정적 전략적 능력으로 세계적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케이시가 이 지도자의 등장을 불가피한 것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그는 어떤 국가도 이 지도자의 정치적 영향력 성장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세계가 그의 안정성에 의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시는 이 지도자가 등장할 시점이 바로 지구가 되돌릴 수 없는 붕괴 직전에 있는 순간이라고 보았으며 국제사회가 그에게 두는 신뢰가 전 세계 권력 구조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기존 국제기구들은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반면 이 새로운 정치 중심지는 과거 강대국들이 담당하던 책임을 맡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에드가 케이시는 한반도의 정치적 외교적 부상 이후 진정으로 세계 운명을 바꾸는 단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질서가 만들어지고 평양까지 확장되는 단계이다. 그는 기존 국제 의사결정 중심지들이 내부 분쟁과 동시적 위기 처리 능력 부족으로 영향력을 잃기 시작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는 다자기구가 맡던 기능을 수행할 가장 준비된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케이시는 여러 대륙의 국가들이 안전성과 조직력, 행정적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으로 서울의 사무소, 위원회, 국제기구 본부를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전환은 전통적 구조의 붕괴 압력 속에서 빠른 단계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케이시는 이전에 단순히 국가 중심지로 여겨지던 도시들이 세계적 중심지로 변모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그는 서울이 글로벌 기관들을 수용하도록 재구성되며 외교관, 과학자, 전략가, 국가 원수들이 지속적으로 오가는 도시가 될 것이라 했다. 서울은 세계 경제, 정치, 기술 관련 주요 결정이 이루어지는 봉어지가 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기존 강대국들이
최소한의 안정조차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했다. 한반도는 세계가 지속적 교착 상태에 있는 동안 구체적 성과를 보여주며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예언은 평양을 언급하면서 더욱 강력해진다. 그는 평양이 세계 과학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어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제기관들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는 이유는 천연 자원, 전략적 준비, 그리고 한반도의 조용한 통합 이후 축적된 기술적 역량의 결합 때문이라고 케이시는 설명했다. 평양에는 물리학연구소, 생명공학센터, 에너지연구소, 글로벌 연구기관들이 자리 잡아 전 세계 전문가들을 끌어들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개발되는 새로운 기술들은 세계 경제의 작동 방식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케이시는 이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으로 화석 연료 기반의 기존 세계 에너지 모델을 완전히 대체할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출현을 언급했다. 그는 남부의 기술과 북부의 자원의 결합이 전례 없는 에너지 체계를 개발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발견으로 한반도는 절대적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며 다른 어떤 국가도 이 과정을 빠르게 재현할 수 없다고 기록했다. 케이시는 이 새로운 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채택되어 세계가 한반도에 직접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의존이 강제의 결과가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했다.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국가들은 한반도와 즉각적인 협정을 맺어 새로운 기술에 접근하려 할 것이다. 케이시는 한반도가 전 세계 전력 공급, 첨단 시스템, 산업용 장치를 제공하는 중심지가 되어 최근 역사에서 전례 없는 기술적 지배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한반도는 세계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주도하며 수년 내에 전체 경제를 재편할 능력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한 케이시는 반도체, 인공지능, 통신, 자동화 시스템 등 전략적 핵심 분야에 대한 통제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는 한반도가 글로벌 협정, 규제, 기준 설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며 다른 국가들은 한반도의 속도에 맞춰 경제를 조정하지 않으면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변화는 매우 급격하여 기존 산업 중심지는 영향력을 잃고 서울과 평양이 세계적 기준점으로 부상하게 된다. 케이시는 한반도의 기술적 부상이 국제적 접근 경쟁을 촉발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각국은 최소한의 참여를 확보하기 위해 양자협정, 경제조약, 전략적 파트너십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한반도는 이 새로운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할 국가를 신중히 선택하게 된다. 이는 과거 세계 의제를 주도하던 국가들 사이에 조용한 경쟁을 유발하며 글로벌 재편은 전 지구적 지정학 지도를 완전히 재정의하게 된다고 케이시는 예언했다. 에드가 케이시는 서울이 글로벌 기능을 맡고 평양이 과학 중심지로 부상한 이후 세계가 전혀 예상치 못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바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안전, 미래를 찾아 한반도로 이동하는 대규모 이주가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이 이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이전에 국제 무대를 주도하던 지역들이 기본적 생활 조건을 상실하면서 절박하고 급박한 형태로 전개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각국은 주민들이 거주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하며 사람들은 세계가 붕괴하는 동안 유일하게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한반도로 이동할 것이라고 케이시는 강조했다. 예언에 따르면 이 이동은 처음에는 소규모 집단으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례 없는 규모로 확대된다. 케이시는 2035년경 여러 대륙에서 수백만 명이 한반도로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시민들은 정치적 경제적 붕괴 때문에, 유럽인들은 내부 붕괴와 기반 시설 상실 때문에, 아시아인들은 영토 분쟁과 심각한 환경 위기 때문에 이동할 것이라고 했다.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 출신들도 생존을 위해 이동하게 되며 이 모든 흐름은 단일 방향으로 진행된다. 이 이주는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끝없는 대기, 압박받는 국경, 국제 시스템의 무력함 속에서 전개되며 서구 도시들은 몇 년 만에 상당한 인구를 잃게 된다. 가족들은 땅을 떠나고 기업들은 문을 닫으며 전체 지역 사회가 비게 된다. 케이시는 이 이동이 한반도가 장기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안정적 구조, 기능적 경제, 정치적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명확한 인식에 의해 촉발된다고 기록했다. 동시에 한반도 자체도 내부적 도전에 직면한다. 그는 남북 통합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며 정치적 대립, 행정적 분쟁,
급격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집단의 저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 단계는 고도의 긴장 상태, 산발적 충돌, 이념적 불일치로 특징지어지며 새로 확보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케이시는 이 시기가 결정적 순간이며 한반도가 진정으로 세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는지 시험하는 단계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전략적 통합 과정이 내부와 외부 양쪽에서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치적 집단들은 통제권을 회복하려 시도하고 통합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며 심지어 외국 국가들조차 잃은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한반도 통합 과정에 개입하려 할 것이라고 케이시는 기록했다. 이 시기는 긴장이 고조되어 인적 구조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한반도는 미래를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 강력한 조직력과 규율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불안정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은 외부 세력이 내부 갈등을 조작해 한반도의 신흥 강대국으로서의 통합을 방해하려 할 때라고 했다. 이때 세계는 외교적 교착 상태에 놓이며 각국은 자국 붕괴를 막으면서 한반도에 압력을 가하려는 조용한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기록했다. 케이시는 이 시기가 새로운 질서에서 가장 취약한 순간이며 한반도가 진보를 유지할지 아니면 전 세계 혼란 속으로 끌려갈지 결정되는 중요한 단계라고 강조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한반도의 최종 대응이다. 그는 긴장 속에서도 한반도가 내부 분열 시도를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자원, 인구, 규율, 기술 발전, 새로 등장한 지도력의 결합이 외부 간섭을 견딜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기록했다. 세계가 지나치게 분열되어 효과적인 반대 세력을 조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케이시는 설명했다. 기존 강대국들은 자국 붕괴 방지에 몰두하는 사이 한반도는 조용히 힘을 키워가는 것이다. 케이시는 이 격렬한 단계를 거친 뒤 한반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기록했다. 내부 위기는 점차 완화되고 인구는 새로운 통합 정치 구조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 시기는 가장 격렬한 저항의 종식을 의미하며 빠른 내부 재건 단계의 시작을 나타낸다. 한반도는 세계 안정의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이전 단계에서 예언된 변화를 완성하게 된다. 케이시는 이 시기를 한반도가 지구에서 가장 안전하고 기능적인 지역이 되는 순간으로 보았다. 그는 세계가 여전히 혼란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는 동안 한반도는 내부 긴장, 외부 압력, 대규모 이주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승리는 그의 예언에서 마지막 단계를 알리는 신호가 되며 한반도는 지구의 최종 균형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케이시는 한반도가 가장 위험한 변혁 단계를 통과한 후 세계 미래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할 단계에 도달한다고 했다. 지구가 정치적 불안정, 경제 붕괴, 연속적인 환경 재앙을 겪는 동안에도 한반도는 다른 국가들이 견디지 못할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는 이 저항력이 단순히 기술이나 군사 전략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며 세 가지 근본 요소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지리적 안정성, 자급 능력, 그리고 집단적 심리적 강인함이다.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는 다른 어떤 지역도 갖지 못한 이점을 제공한다. 케이시는 이 지역이 대륙 전체를 휩쓸 재난에 덜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지진, 극심한 폭풍, 파괴적 기후 사건이 발생하겠지만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적고 통제 가능한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안정성은 인간 생존의 결정적 요소가 되며 환경 재난이 끊임없이 이어질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케이시는 기록했다. 또한 그는 한반도가 자급자족 수준에 도달하여 세계 무역이 붕괴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고 했다. 첨단 기술, 재분배된 자원, 생산체계의 재조정이 결합되어 한반도는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지역이 된다. 농부, 엔지니어, 유통업자, 연구자들이 협력해 인구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시스템을 운영하며 케이시는 이러한 자급 능력이 이전에 언급된 대규모 이주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기록했다. 하지만 이 예언에서 가장 강력한 요소는 지리나 경제가 아니었다. 케이시는 한반도의 가장 큰 차별점이 역사 속에서 축적된 감정적, 정신적, 심리적 강인함이라고 했다. 그는 이 민족이 전쟁, 침략, 점령, 분단을 겪었지만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이러한 특징이 다른 어떤 국가도 모방할 수 없는 내부적 안정성을 만든다고 기록했다. 케이시는 세계가 공포와 혼란, 방향 상실로 뒤엉킨 상황 속에서도 한반도만이 연속적 위기를 사회적 붕괴 없이 견딜 수 있는 인구를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집단적 힘은 예언에서 가장 위태로운 시기에 결정적 요소가 된다. K씨는 다른 나라들이 부족, 이주, 정부 붕괴, 인구 갈등으로 내부 분쟁을 겪는 동안 한반도는 질서와 규율, 협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회적 안정성 덕분에 한반도는 위기의 마지막 단계에서 세계의 중심이 되어 지구가 구조를 재편하는 동안 인류의 지속성을 보장하게 된다고 기록했다. K씨는 또한 한반도만이 이러한 예언의 대상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여러 시대의 예언자들이 지구 최동단의 한 지역이 가장 파괴적인 사건을 견딜 것이라고 기록했다고 말했다. 세기를 거친 이러한 반복적 패턴은 한반도가 인류 생존에서 핵심적 역할을 맡도록 예정되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반복되는 예언적 패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이 지역이 지구 최후의 균형점으로 부상할 사이클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K씨는 글로벌 위기의 가장 어려운 단계를 지나면 세계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새로운 국제 정책이 등장하고 새로운 협정이 체결되며 사회 시스템이 한반도의 결정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했다. 과학자, 지도자, 공동체가 이 지역에 모여 지침을 설정하고 글로벌 붕괴로 손상된 구조를 복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시기가 새로운 문명 모델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기록했다. 한반도에서 비롯된 문화적 전통, 교육체계, 경제정책, 과학적 방법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 했다. 한반도의 영향력은 매우 강력하여 국가 전체가 그곳의 기준에 따라 재조직될 것이라고 K씨는 말했다. 이러한 부상은 공격적이거나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안전, 재건의 필요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했다. K씨는 이 과정이 완전히 자리 잡으면 왜 수많은 고대 예언들이 지구 최동단을 인류 생존의 중심으로 지목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역이 지구의 마지막 피난처가 되어 세계가 역사상 가장 큰 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사회 구조가 견디는 곳이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이러한 저항력은 한반도를 새로운 문명의 중심으로 만들며 인류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재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게 된다고 했다. 그에게 이 결론은 불가피한 예언의 종착점이었다. 한반도는 인류의 미래 중심지가 되어 마지막 생존 단계를 지탱하고 새로운 시대의 첫 장을 열 것이라고 K씨는 말했다. 세계가 이 변화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으며 미래는 이미 움직이고 있고 한반도가 그 중심에 서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이 미래상을 보면 K씨의 예언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넘어 문화적, 사회적, 심리적 강인함과 자금력, 기술적 혁신이 결합된 종합적 생존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는 위기 속에서의 질서와 협력, 그리고 역사적 경험에서 축적된 강인함을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본 것이 인상적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한반도가 단순한 지역적 강대국을 넘어 세계적 균형과 재건의 중심지가 되는 가능성을 상상하게 합니다.